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공무원 혜택과 동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측면에서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특전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다른 타성 중앙기관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북한 외무성에 입사하게 되면 우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김정일 시대 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외교관들 속에서 출근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석주 제1부상이 이 상황에 대해서 김정일한테 보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강석주에게 북한에서 나는 제일 좋은 쌀을 북한 외무성 요원들에게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북한 자체에 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공급받을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석주가 그때 결심한 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국제지원 식량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평양시에 공급하는 조건하에 평양시에서 북한 외무성만 별도로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북한에서 공급되지 않는 배급쌀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기구들에서 혹은 인권단체들에서 보내는 지원 물자가 많잖아요. 북한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북한 외무성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것을 먼저 공급받는 거예요. 외무성 요원들이 크게 혜택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북한의 처절한 환경 속에 좀 원활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온 사회 자체가 먹는 것, 아사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조건에서 탈피하기 위한 이게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외무성, 다른 성기관도 같은 거예요. 북한 내에서 쌀 배급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북한 상황에서 봤을 때 큰 거거든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이 좋지 못하게 되면 성중앙기관에 우섭 입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외국어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자기 이력서를 작성을 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게 6.25하고 8.15로 나뉘거든요. 부모들이 8.15 전 시대인가 이후 시대인가 6.25 전쟁 이전 시대인가 이후 시대인가에 따라서 자기의 출신 성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고 그 어떤 기점 어느 시기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사회적 성분이 또 나뉘거든요. 사회적 성분은 북한 노동당에 입당할 때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 관여가 됩니다. 우선 첫째,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을 먼저 얘기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를 봅니다. 8촌 12촌까지 가계부 내에서는 기본으로 보는 게 월남한 가족 구성원이 없는가 8.15나 6.25 때 일본이나 대한민국에 종사한 사람이 없는가 이런 것을 다 체크하고 그때 평양외국어학원에 입학할 수가 있고 김일성 종합대학도 같은 스텝입니다. 이런 스텝으로 해서 종합대학도 그렇게 입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성중앙기관에 있다, 당기관에 있다, 경찰기관에 있다 이런 부류의 요원들은 모두가 다 검증된 요원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물자를 받으면 빼돌리는 김정은과 최측근 간부들 옛날 속담에 관한은 임금도 구제 못한다고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지원물자를 보내도 그거는 북한 주민 모두에게 차려질 수가 없거든요. 모두 차려질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며칠분이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것을 소수한테 보내는 거예요. 소수가 누구냐? 북한 당국에 충실해야 되고 자기네가 이용가치가 있는 집단 첫째는 군인이 아닐까요? 군인들에게 먼저 해서 군인들을 준비시키고 애들한테 자기 반발감에 식량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자가 들어오게 되면 북한은 그걸 군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당국이나 극소수의 계층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나간 요원들 유엔 규정에 북한 내부의 국제식량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주재하고 있는 경우에 요원들 북한 요원들을 써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유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북한 사람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요원들이 다 외무성 요원들이라는 거예요. 당국의 지시를 받겠죠. 북한 당국의 지시를요. 그러니까 쌀을 공급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몇만 톤이 들어왔어요. 북한은 그걸 벌써 몽땅 군인이나 소집단에 몽땅 분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구 사람들이 자기네가 쌀을 보냈으니까 자기네는 체크해야 되잖아요. 체크해야 그게 당위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에다 한 벌 쭉 쌓은 거예요. 안면만 큰 창고에 근데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너도 나도 보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지 못하게 그 앞에 경찰 하사관들을 시켜서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쌀을 쫙 쌓았는데 그 사이에 햇빛이 살짝 보인 거예요. 아니 햇빛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쭉 누계적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 밀면 앞줄만 쌓았거든요. 뒷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노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하게 만들어 놓은 주민 불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쌀이 정확히 도착했는가 국제기구 아니면 지원한 단체에서 요원들이 와서 그걸 체크하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쌀이 정확히 마지막까지 갔는가 거기 이렇게 준비된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쌀을 어느 정도 분배해주고 밥을 다 하게 하고 이 사람들을 거기에 맞춰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준비시키는 거지. 먼저 쌀을 기본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그런 지향점에서 그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군대나 반대 세력에 좀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 관념에서 보았을 때는 북한이 어디까지나 자기가 믿는 기둥이 있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의존을 해서 한 번은 러시아 쪽에 붙었다, 한 번은 중국에 붙었다. 자기네 실리를 챙긴다는 게 뭐예요? 식량 지원을 많이 받는 걸 좋아해요. 북한은 초보적이에요. 자기의 대치물자라는 게 포탄이나 이런 군수물자밖에 없잖아요. 군수물자 수출을 더 많이 늘리면서 특정 국가들의 여기서 식량 지원을 많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탱할지 모르겠어요. 국제사회에 대할 때는 두 개 국가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 두 개 국가로 가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대한민국을 많이 의식한 거예요. 대한민국과 나를 좀 같이 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같이 넣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유리당하거나 이런 것에서 좀 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놓고 분화의 전략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이 많이 북한하고 대화하고 할 때 대한민국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왜? 동맹국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부담감을 좀 줄어든다 그럴까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됐잖아요. 근데 북한은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별개 국가로 가자는 거예요. 별개의 국가로 가면서 문화교류나 경제교류나 이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에서 발전해 가자는 거예요. 민족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그게 지역의 공통성, 핏줄의 공통성, 언어의 공통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걸 주장하면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깨졌다는 거죠. 지금 이 쌀을 빼돌린 외교관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총살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북한 더 심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